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40대 이후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금 묵직하고 또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기도 바쁜 일상이지만 향후 10년에서 20년 긴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0대 인생 경영 전략. 네, 여기 보이는 49.3세. 여러분, 이 나이가 무슨 나이일까요? 네, 주요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입니다. 굉장히 젊죠. 49.3세고요. 그리고 72.3세. 이거는 무슨 나이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은퇴하는 평균 연령입니다. 그러면 49.3세부터 72.3세, 물론 평균이지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약 23년 동안에는 우리가 제2의 직장, 제2의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통계로부터 우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49세가 가까워지면 다니던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퇴직 이후에 곧바로 일자리를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9세부터 72세 이 사이 동안에 23년 동안에는 제2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49세가 가까워질수록 인생에 있어서 인생 경영의 위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럼 대체 이러한 40대 인생 경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직장을 퇴직하기 전까지 은퇴 후에 직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철저하게 가계 재무 관리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퇴 후에 직업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과 직업을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곳이죠.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직장이라는 곳은 아까 보시다시피 49.3세가 되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 굉장히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이제 수행하는 일이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밖으로 퇴사가 돼서 나오면 내가 하던 그 직업으로 바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퇴사 이후에 다른 직업을 얻는 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제2의 직업으로 직장으로 갖고 살아가야 될까?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첫 직장을 구할 때는 뭣도 모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외형적으로 조건이나 대기업이고 이런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꾹꾹 참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2의 살 때는 거의 50세에서 70세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간 동안에는 우리가 사실 건강이 그렇게 안전적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훨씬 더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주위에 은퇴 후에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을 얻는 사례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50대 애들을 이제 다 키우고 좀 늦게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인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그 학부는 전혀 이쪽이 아닌데 온라인 학점 통해서 사회복지사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를 다 한 다음에 이건 국가고시가 없습니다. 국가고시가 없어서 바로 사회복지관에 취업한 케이스고 굉장히 잘 다니고 계시고 이거를 준비한 한 2년 정도 이제 걸리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상담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건데 임상심리사는 실제로 전공이 전혀 무관하고 학부 때 어떤 전공이든 상관이 없고요. 1년 이상의 어떤 실습 기간에서 실습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를 응시해야 됩니다. 국가고시를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뭐 정신과 병원이나 심리상담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분은 창업을 한 경우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제 퇴사 후에 조그만 이제 프랜차이즈 중국 식당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리 자금도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었고 퇴사하기 한 2년 전부터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업 운영 전략, 운영 방식, 손님 응대 등 다 실무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큰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퇴직하고 치킨집을 사업으로 하게 되면 한 80%가 폐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바로 사업을 그렇게 가는 경우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마치 사업을 문을 열기만 하면 잘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실패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처럼 이렇게 미리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무 경험을 뭐 정말 몇 년 동안은 쌓으면서 정말로 그 디테일한 영업 노하우라든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시면 큰 실패를 줄인다는 거,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퇴 후에 우리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찰스 핸디의 그 포트폴리오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핸디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경영 사상가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즉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면서 여러 수익을 모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까지는 거의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7년 정도는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첫 직장을 구했는데 당연히 제2의 인생의 직장을 구할 때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40부터는 이거를 준비를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말은 이분이 왜 비유를 그렇게 한 거냐면 우리가 퇴사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그런 방식의 인생을 사는 거를 포트폴리오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